안녕하세요. 마술처럼 세금을 줄여주는 마세TV입니다. 어제자로 1세대 주택, 고가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현행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 내용 간략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발표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 비과세 기준이 9억에서 12억으로 되었으니까 진짜 3억을 벌 수 있나요? 또는 내년에 팔면 3억을 벌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맞나요? 엄밀히 얘기하면 이 내용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좀 같이 살펴볼까요? 자, 일단 이게 언제죠? 21년 5월 27일 날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도했던 내용이죠. 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이제 비과세 기준 현실화가 필요해서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시키는 게 좋겠다. 그리고 장특공도 차등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도세 측면에서는. 그리고 종부세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종부세는 11억 공제로 상향되는 게 확정이 되었죠. 올해부터. 자, 이렇게 보도했던 내용이 결국 2021년 11월 17일 여야 양도세 비과세 9억에서 12억 잠정 합의. 단 장특공제 차등화는 여전히 진통이 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가액이 확대가 됩니다. 이제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이 되고 아마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자,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이 비과세 부분을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죠? 일단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전체 그 차익, 전체 양도 차익을 다시 고가주택 양도 차익으로 안분한다. 그래서 내가 양도가가 있는데 양도가에서 9억을 뺀 부분만큼, 그래서 그걸 안분 계산해서 고가주택 양도 차익을 구하고 여기에 장특공을 적용하고 기본공제를 빼서 과표를 산출한 다음에 여기에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전에 한번 이런 예를 한번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1세대 1주택자인데 5억에 샀고 15억에 팝니다. 내가 내야 할 세금은 얼마가 될까요? 그리고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적용하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날까요? 또는 얼마나 줄어들까요? 라는 내용입니다. 자, 고가주택 양도차익은 9억까지는 비과세라고 했으니 9억 초과분만 세금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 양도차익을 구할 때, 고가주택 양도차익을 구할 때 전체 양도차익 10억에 대해서 15억 분의 15억에서 9억을 뺀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자, 이제부터는 앞으로는 15억 분의 15억에서 9억이 아닌 12억을 뺀, 그래서 고가주택 양도차익이 4억이 아니라 2억으로 줄어든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거를 무조건 3억이 세이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건 아니고요.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세부담의 차이가 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간략하게 케이스별로 좀 준비를 해봤어요. 첫 번째, 내가 2년 보유 및 거주만 했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 일단 고가주택 양도차익은 9억일 때와 12억일 때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 보시면 고가주택 양도차익이 4억이 아니라 2억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몇 프로 적용하죠? 2년 보유 및 거주하면, 자, 보유기간 4%씩 2년, 거주기간 4%씩 2년, 그러면 16%를 빼주게 돼 있죠. 그럼 장특공을 16% 적용해서 빼줍니다. 그렇게 나온 양도소득 금액의 기본공제 250을 차감한 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면 세금 차이가 얼마죠? 현재는 1억 2천 정도 되는데 이제 바뀌면 한 5천 정도. 그래서 세부담 차이는 한 7천만 원 정도 납니다. 자, 3억이 아니에요. 세부담 차이가 3억이 나는 게 3억을 버는 게 아니고 7천만 원 정도 세이브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10년 보유하고 5년 거주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몇 프로 적용하죠? 자, 보유기간 10년 40%, 거주기간 5년 5, 4, 20, 20%, 그래서 60%를 공제를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적용하는 것 대비해서 세부담 차이가 한 3천만 원 정도밖에 나진 않습니다. 자, 한 단계 더 나아가 볼게요.
10년 보유 및 거주를 했다라면 어떻게 되죠? 80%만큼을 비용으로 빼줍니다. 고가주택 양도차익에 대해서. 그러면 세부담 차이가 1,000만 원 정도밖에 나지, 1,000만 원도 채 안 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올해 팔 걸 내년에 판다고 해서 3억이 세이브가 되는 거면 뭐 지금 계약한 걸 파기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 차이는 상당히 줄어요. 물론 절세가 되는 거는 명확하지만 그 절세가 되는 금액의 차이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이미 계약을 해놨다라는 건 현실적으로 주택의 매수일과 매도일을 결정해 놨다는 거는 새로 들어올 사람도 기존에 살던 집에서 나갈 것들이 계획이 다 되어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걸 파기하기가 쉽지는 않은 거예요. 잔금 지급일을 조정하는 게. 물론 잔금 지급일을 조정해서 올해 12월 말이 될 거를 내년으로 하면 분명 절세가 되는 건 맞지만 뭐 1,000만 원 차이 때문에 얼굴 붉히면서까지 좀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을 맞닥뜨리는 것이 무조건 좋지만 않을 수 있다라는 거를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케이스별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동산의 양도 시기는 언제다 잔금 지급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입니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보통 잔금 지급하면서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죠. 그래야 손해보지 않는다. 뭐 돈 뜯길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축소에 대한 내용은 거주기간에 대한 것은 최대 10년 40%를 유지하겠지만 보유기간은 좀 축소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지만 이 부분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간략하게 한번 좀 살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마술처럼 세금을 줄여주는 마세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